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니석입니다. 오늘 월요일 내용 한번 지금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과 관련한 헤드라인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더 높고 더 길게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FOMC를 겪고 난 이후에도 연준 주요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그리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더 높고 더 길게 금리가 갈 것이다라는 점을 일제히 좀 강조하고 나서는데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를 불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연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는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와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예상을 했냐면은 자신은 침체를 예상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은 최종 금리가 우리가 썼던 것보다 더욱더 높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점도표에 찍은 그 전보다도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아무도 내년에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연준의 내부 분위기를 좀 전해줬는데요. 그러면서 과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평균적으로 고금리가 11개월 동안 유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것이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가 좀 더 길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데일리 총재도 이렇게 좀 시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좀 연준 주요 인사들이 좀 매파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에 파월 의장의 또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내년도쯤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괴리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인데 왜 그러느냐, 그리고 시장의 시작점은 뭔지 한번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쏘쏘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좀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도표에서도 최종 금리가 5.1%로 좀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여전히 시장은 내년 3월쯤에 4.75에서 5% 정도로 이제 금리가 피크를 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여전히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주요한 원인이 좀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장이 여전히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는 이유 첫 번째는 역시 침체에 대한 걱정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레미 시게 와튼스쿨 교수 같은 경우에도 추가 금리 인상과 내년도에 고금리를 유지하게 된다면은 매우 깊은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게 교수도 내년 중반쯤에는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그 이유 두 번째는 바로 가파른 인플레이션 하락 기대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8차례 금리 인상 사이클을 한번 보니까요. CPI 상승률보다도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2018년에도 CPI가 2.2%를 상승하고 그리고 금리가 2.5%를 기록을 하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춘 바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CPI가 7.1% 정도이고 그리고 금리는 이제 4.2에서 4.5% 정도로 지금 형성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괴리가 있지만은 이 같은 간극이 빠르게 좁혀져서 인플레이션이 한 5%를 하회하면서 결국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조기에 좀 종료될 것이다라고 시장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사점도 역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 더 이른 금리 인하가 나왔을 경우에 증시에 호재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가의 대표적인 낙관론자죠. 펀드 스트레이트의 톰 리 같은 경우에도 채권 시장은 내년도의 금리 인상은 연준의 블러핑, 그러니까 좀 그냥 으스대는 그런 제스처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년도에는 비둘기파 연준의 정책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이것은 좋은 뉴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시사점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심각한 정말로 침체가 올 가능성, 이거는 증시에도 당연히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침체 시의 기업 이익 감소폭과 지금의 S&P 500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하향 폭이 좀 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과거의 침체 시작 후에 평균 한 5에서 8개월이 걸려서야 바닥을 모색을 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침체가 종료되기 한 5개월 전에서야 바닥에 도달 후에 시장이 반등한 바가 있었어요.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저희가 경기 침체가 개시가 된다라고 해서 바로 시장이 악재를 반영하고 그대로 반등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시장과 연준 간의 그 시각의 차이, 이런 부분들은 불확실성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좀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체 깊이가 결국은 시장의 방향성에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에 관한 헤드라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자동차에 관련한 헤드라인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포드가 또 한 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차가 출시됐을 때보다 가격이 40%나 올랐어요. 이 부분 한번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전기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에 대한 엔트리 모델 가격을 8%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4만 달러에 비해서 잇따라 좀 가격 올리면서 이제는 5만 6천 달러에 좀 버금가는 그런 가격이 나왔고요. 가격 인상폭은 4천 달러였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 2021년 5월 출시가 됐는데요. 그때는 4만 달러가 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 출시 때와 비교를 했을 때 1년 반 만에 가격이 40% 오른 셈입니다. 사측에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시장 상황 및 그리고 공급 차질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시가 했을 때 가격 4만 달러는 굉장히 좀 저렴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면서 수요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올해만 가격을 3차례나 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소식이 결국은 포드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왔고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가 7%나 급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격 인상은 마진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이다. 호재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까 판단을 내려본다면은 배드라고 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격 인상이 여전히 심각한 공급 부침을 좀 보여준다는 점이 악재였고요. 두 번째로는 향후의 수요를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 초에 F150 라이트닝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전했던 바가 있었어요. 모터 트렌드가 선정을 한 2023년도 올해의 트럭으로 이 차가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품질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고 수요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공급은 여전히 좀 원활치 못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넷상에서도 이런 밈이 떠돌고 있습니다. F150 주문을 해놓고 기다리다 지쳐서 이렇게 백골이 돼버렸다. 이런 좀 과장 섞인 그런 밈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F150 라이트닝과 관련해서도 공급이 아직 원활치 못한 그런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이 F 시리즈 픽업 트럭 전체를 본다면 한 57만여 대가 출하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라이트닝은 13,000대 정도밖에 출하가 되지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가격 인상에 또 영향을 줬다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이고 최근에 물론 포드에서도 이 차를 생산을 확대하려고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가을께는 연 15만 대를 생산할 것이다라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당장 11월 달에도 이 단 2,000대 판매에 또 그쳤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가격 인상과 연결이 되면서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격 인상과 관련한 의구심 두 번째 좀 요인을 한번 꼽아보자면요. 결국은 잇따른 가격 인상이 앞으로의 수요를 좀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까지 평균적으로 약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즉 고객 다수들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처음에는 좀 더 낮은 가격을 감안을 하고 주문을 했었죠. 근데 단기간 내에 이렇게 연쇄적으로 가격 인상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인도시의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 그리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계약에 좀 인도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요 악화에 대한 우려로 해석이 되면서 포드 자동차의 주가가 지난주에 급락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